한지민 씨와 이희준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한지민 씨와 이희준 씨가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두 분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 정말 여신이 따로 없는데요. 한지민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백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다 전과자가 된 백상아 역할을 맡은 한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희준 씨. 네, 저는 미스백에서 장섭 형사 역할이고요. 이제 지민 씨를 계속 지키려고 하는 따뜻한 형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짧게 이제 역할 소개를 해주셨는데 스스로를 지키려다가 전과자가 된 백상아, 그리고 그 백상아를 지키려는 따뜻한 형사 역을 이희준 씨가 맡아주셨는데,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지금 짧게만 들었는데 또 어떤 변신을 하셨고 또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 주실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본인 맞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캐릭터 영상의 저분은, 백상아 씨는 진짜 이 자리에 계시는 한지민 씨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오늘 모습은 제가 아는 와이프랑 되게 많이 닮으셨는데, 예. 자, 이 역할 선택을 하시면서 이 백상아, 과감한 도전이었잖아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나요? 일단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는 시나리오에 푹 빠져서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보다는 이거 나 무조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미스백을 만나면서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백상아의 그런 캐릭터와 감정이 기존에 제가 했던 캐릭터들과는 너무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서, 백상아가 이렇게까지 잘하는 뭐 전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냥 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뭐 말투나, 시선 처리, 행동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중점을 많이 뒀었고요. 나에게 이게 어떠한 도전이고 뭐 용기를 내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아예 배제할 만큼 그냥 이 시나리오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보여드렸던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조금 변신이라는 말을 붙여주시는 것 같은데, 배우로서는 그렇게 뭔가 도전하고 변신을 할 수 있는 기회나 계기가 오는 것들은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두려운 마음보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했었습니다. 도전보다는 진짜 그냥 백상아가 되려고 노력했던 한지민 씨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이준 씨는 유일하게 그런 백상아의 과거를 아는 장섭이라는 캐릭터인데, 네. 이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나요? 글쎄요, 그냥 왠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장섭이 어떤 생각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왠지, 미스백을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내 삶이 뭔가 제대로 풀리지 않은, 어느 순간부터 뭔가 꼬여버린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선 꼭 내가 얘를 챙기고 지켜야 한다는 어떤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무의식적으로.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지킬까? 그 이유를 찾고 싶었어요, 계속. 네. 그래서 그 또 찾는 과정을 함께 네네. 하시면서 진짜 장섭이 된 거네요. 그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화를 보고 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그냥 시나리오를 보면서 무조건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그 매력이. 백상아란 인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이들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만큼 처절하게 외롭고 어린 나이에 이제 원치 않게 전과자가 되다 보니까 세상의 마음을 문을 닫고 이렇게 이제 강하게 겉으로는 보이지만 저는 백상아 자체가 굉장히 여리고 약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백상아를 봤을 때
저 역시도 이제 상아가 지은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듯이, 치근했었고, 안타까웠어서 그런 외로운 인물의 마음이 가더라고요. 네. 근데, 작품과 캐릭터마다, 또 인연도 있지만, 언제 내가 그 캐릭터를 만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그 시기에 저가 개인적으로 끌림도 있었을 것 같고, 그냥 상아 자체가, 내가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근하기도 하고 그 위안도 주고 싶은 그런 정말 백상아를 느낀 거죠. 예. 우리 이준 씨는 사실 전작 1987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사회부 기자로 열연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그런 인물도 연기를 하셨고 이번에는 더더욱 믿음직스러운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출연을 결심하신 가장 큰 이유 뭘까요? 아주 상투적인 얘기지만 정말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고요. 상투적이네요. 예, 예. 상투적이죠. 하여튼 보자마자 너무 놀랐던 거는, 우와, 너무, 대본이 그냥 굵은 붓으로 한번 슉 그은 느낌이었어요. 아주 세게. 근데 여자분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시나리오를 공들여서 막 오랜 시간을 쓴 게 아니라 9시 뉴스를 보고 충격적인 어떤 뉴스의 그 소재를 보고 바로 분노해서 몇 시간 만에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힘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었고, 또 상대 역이 한지민이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나리오 자체가 다른 시나리오랑 조금 다르게 적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선에 대해서, 그냥 지문과 대사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책처럼, 색이요? 책. 아, 책처럼? 네, 약간 소설처럼. 소설책처럼 굉장히 그 감정에 대해서 정교하고 섬세하게 적혀져 있었어서, 이거 누가 쓰신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 직접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쓰셨구나. 네. 예를 들면 제가 급하게 차에서 문을 열고 내린다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네. 차가 장석을 뱉어버린다. 이렇게. 진짜 문학적인. 예, 연기하기 힘들었어요. 뱉어버리게. 또, 그럼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차가 장석을 차가 뱉으면. 뱉어버린다는 거 차가 상상을 연기를 해요. 해줘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진짜, 아까 상투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시나리오의 힘에 이끌리면 안 할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궁금하네요. 차가 장석을 뱉어버리는 그 신이 어떻게 구현이 됐을지. 거기에 가장 힘을 줬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합니다, 진짜. 자,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과연 백상아에게 어떤 일들이 이야기가 펼쳐질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저 공개가 됐었는데, 그리고 한지민 씨가 또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과 이렇게 등진 채 살아왔는데, 그런 상아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해준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은이라고, 어느 날 문득 이렇게, 같은 동네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아이였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딱 마주하게 되는 순간, 보자마자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렸다기 보다는, 상아도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근데 그런 아이가, 왜 상아는 이 아이한테 그랬을까를 고민했을 때는, 너무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였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다시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뭔가 맞서 싸우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고 스며들게 되는 그 인물, 지은이 과연 어떤 친구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은 역에 우리 김시아양과 미스백을 연출하신 그 정말 소설처럼 각본을 쓰신 이지원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나오시나요? 무대 위로. 네, 나오십니다. 두 분이 커플룩인가요? 네. 우리 시아양 그리고 이주영 감독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자리해 주시죠.
자, 우리 시아양. 먼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스백에서 지은 역을 맡은 김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처음이죠? 네. 네, 많이 떨릴 텐데 우리 지민 씨가 손 한 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야, 괜찮아. 예, 우리 세상에 연기보다. 맞서 싸우자. 같이 해보자.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백을 연출한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감독님 모시기 전에 이미 이희준 씨가 시나리오에 대한 한지민 씨와 함께 극찬을 하셨어요. 살짝 들었습니다. 네, 감독님 어떻게 이 영화 미스백을 연출하게 되셨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잠깐, 어떻게 연출하게 됐습니까? 네, 어떻게 이 진짜 시나리오를 단시간에 그렇게 제가 원래 오랫동안 준비하던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 작품이 어떻게 여의치 않게 못 들어가게 되면서 우연찮게 그 당시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옆집에서 어떤 심상치 않은 소리들이 좀 들리는 거를 듣게 되고 어느 날 그 아이를 아파트 복도에서 좀 마주치게 됐었는데 그 아이의 눈빛에서 어떤 굉장히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 이런 눈빛을 좀 보고 그 아이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들어가기로 했던 작품이 좀 못 들어가게 되면서 저 자신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외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그 집이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 이사를 가고 나서 더더욱이 그 아이를 제가 어떻게 좀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좀 시달리게 되면서 원래 준비하던 작품을 덮고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작품을 계속 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아이의 생각 때문인지 그리고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마음 때문인지 거의 한 달 만에 시나리오를 완성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프로덕션도 운 좋게 한 3개월 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 대한 그런 약간 미안한 마음이 이 미스백을 탄생하게 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캐스팅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 분을 캐스팅을 하셨는데 캐스팅 세 분을 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네. 아마 제가 이 분들을 캐스팅했다기보다 이 배우분들이 저와 작품을 선택해 주셨다는 게 맞는 표현 같고요. 우선 한지민 배우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 시나리오에 그려진 백상아 캐릭터는 원래 대중들이 알고 계신 한지민 캐릭터와 오히려 전혀 극과 극에 있는 좀 캐릭터와 가깝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한지민 배우를 선뜻 떠올리지 못했던 건 사실인데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어떤 술집에서 네. 주점에서. 네. 주점에서 한지민 배우를 우연히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밀정 VIP 시사 뒤풀이. 자리였던 것 같아요. 뒤풀이 자리였던 것 같은데 제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그때 그 당시 연출부들이랑 아마 합석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아직 이제 알려지기 시작할 영화인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영화인이라서 근데 자존심이 좀 있어서 배우들이 지나가면 쳐다보지 않거든요. 쳐다보진 밑에만 않는데 보네. 지민 씨가 딱 지나가는데 뭔가 스파클이 딱 일어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딱 들었더니 지민 씨가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시선이 따라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약간 저는 첫눈에 어떤 이성에게 반한 듯한 느낌, 이게 뭔가 머리에 번개가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지금 제가 입은 의상처럼 지민 씨가 아래 위로 굉장히 검은 옷을 딱 입고 크러치라고 하죠. 네. 가방을 그걸, 딱 들고. 네, 옆에 끼고 지나가는데 저는 그 크러치가 일수 가방인 줄 알았어요. 네, 저기 감독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 정도로 이렇게 뭔가 눈에 약간 강렬하게. 연도칼이 있는 듯한 그리고 클러치가 일수가방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포스를 지닌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미처 예전에는 몰랐던 거죠. 안 취했네. 안 취한 채로 맨정신에. 들어갈 때는 맨정신이었겠죠? 네. 나갈 때는. 예,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지민 씨한테 굉장히 관심이 가기 시작해서 한 2, 3일 동안 떠나지 않았군요. 네, 네. 검색을 좀 해보고 그러는데 정말 운명처럼 그 당시에 지민 씨한테 제가 시나리오를 주지 않았던 상태였는데. 그랬나요? 저한테 주신 건 줄 알았는데. 예.
예, 시나리오를. 팩트 체크를 팩트 하겠습니다.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독님? 그럼 주변에 다른 분이 저희 회사에 예, 있나 보네요. 그랬던 것 같네요. 중계 맞죠? 소속사? 네, 예, 좋습니다. 드렸습니다. 예. 드려서 지민 씨가 작품을 하고 싶다고 2, 3일 있다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운명이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야말로 운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근데 저도 그때 시나리오 읽었을 때가 해외 일정 마치고 돌아와서 시차 때문에 못 자서 이제 한 4, 5시 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나리오 펼쳐 읽었는데 그 새벽에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고 싶다고. 새벽에. 네, 근데 감독님이 이걸 나한테 주신 게 맞아? 왜 나를 생각을 하셨지? 하셨을까? 라고 저도 의문이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그런 캐릭터들이 저한테는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었어서. 그쵸, 그동안은. 그래서 만나서 여쭤봤죠. 근데 저런 이제 뒷이야기가 있는지 몰랐었고, 처음에는 이제 캐스팅 리스트에 이제 제 이름이 있었을 때만 해도, 됐다 그래, 그랬대요. 감독님이. 설마, 진짜, 그렇게 이렇게, 써- 안심이 야, 됐다 그래, 이렇게. 그 보기 전까지, 디프리에서 네네네. 보기 전까지. 네네. 그 전까지. 근데 저는 그날 정말 그냥 뭐 면도칼 이런 거 없이 그냥 열심히 먹겠다 이런 인력?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들어갔었을 뿐인데, 이게 참 인연이란 게 신기한 것 그러니까요. 같더라고요. 네. 그날 사실 이게 운명이기 때문에 그 클러치가 없었더라도 그냥 봉투를 들고 갔어도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이게 될라 치면. 맞아. 이런 핸드백 들었으면 못했어요. 그렇죠. 네. 끈 있는 것 큰일 날 뻔했어요. 잘 들었어요, 옆으로. 진진합니다. 기사만 봤을 때 되게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잘 써주시면 안 될까요? 일수보다는 그냥, 예. 자, 우리 이 시아양. 네. 사실 제가 알기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예, 이번 지은 역할을 하게 됐고, 첫 촬영이었죠? 네. 예, 첫 데뷔인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좀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약간 좀 떨리면서 약간 좀 행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떨렸지만 행복했군요. 호흡은 어땠나요, 주민 씨? 처음에 이제, 지은 역할이 너무 중요했어서, 중요하죠. 어린 친구가 뭔가 소화하기에는 너무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어서, 과연 누가 할까 저도 너무 궁금했었는데 감독님이 사진을 딱 보여주셨는데 이거 저한테 보내주시면 안 돼요? 너무 시아가 지은이 같았고 시아 양의 눈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뭔가 이렇게 어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고독함도 있고 조금 슬픔도 있고 그런 묘한 눈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시원하게. 근데 아무래도 연기를 처음 하니까 걱정도 있었는데 오히려 처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순수함을 갖고 정말 진심으로 지은이가 돼서 연기를 해주니까 저한테는 너무 그게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연기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영화가 개봉하고 나면 우리 백상아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주고 싶은 그런 지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아주 강력한 열정이 이곳까지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미스백을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함께하는 키워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음주 촬영입니다. 자, 우리 한재민 씨가 소주잔을 너무나 처연하게 들고 계시는데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민 씨. 한재민 씨가 영화 촬영 중에 술을 마신 채 촬영에 임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술의 힘을 빌렸습니다. 일단 사실 저는 그 작품 안에서 뭔가 술 취한 연기를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진짜 마셔서 취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아쉽게도 이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되는데 저는 그동안 다른 영화 작품에서도 술 취한 연기는 술을 마시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고백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술을 먹고 싶은 그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라 술을 마셔서 나오는 그 솔직한 감정들이 리얼한 감정. 예, 그 씬에 어우러질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술을 마시고 하는 게 더 잘 이렇게 좀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그쵸. 같아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안 마시고 마신 척 하는 것도 잘
잘하시겠지만 진짜 마셔서 그 감정을 그대로 그 감성을 그대로 살리는 거 네네. 진짜 대단합니다. 감독님 어찌 보면 이 미스백을 통해서 한지민 씨 엄청난 변신을 이끌어내신 장본인이신데 촬영하시면서 한지민 씨한테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선 술을 너무 잘 드셔서 놀랬고요. 오늘 뭐 정말 여러 가지 예. 지금 밝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간이 가장 싱싱하신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일단, 지민 씨가 예쁜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심하게 예쁜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뭐지? 이렇게 어디 지구 사람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이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영화 촬영장에 보면 보통 여배우들한테 반사판 같은 게 좀 따라다니잖아요. 이렇게 그 조명이라든지 네, 이게 예. 반사판이나 조명으로 여배우들 돋보이게 해주는데 오히려 저는 그 미모를 좀, 죽여야겠다. 백상화에 맞춰서 네, 백상에 맞춰서 그 미모를 이렇게 좀 약간 백상에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반사판 대신 검은 판 같은 걸 댄 적도 있었고, 그런데도, 예, 검은 판을 대고 이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더 실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미모가 죽거나 뭐 이렇게 역효과가 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제가 원하는 비주얼을 얻어낼 수 있었고, 근데 여배우로서 굉장히 그런 제가 어떤 하는 요구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거를 정말 다 받아들여주고, 성심성의껏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영화를 찍으면서도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 하루하루 다르게, 한 회차 한 회차 다르게 이 사람이 정말 백상화, 한지민이라는 사람을 버리고 백상화가 되어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래서 거의 마지막 회차, 거의 막판 회차쯤 때 가서는 모니터에서 제가 굉장히 그 막판에서 어려운 이게 몸과 마음이 힘든 씬들이 많았는데 그 모니터를 뚫고 저를 잡아먹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에너지랑 파괴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이 끝날 때쯤에는 정말 모니터를 보고 이 한지민과 백상아를 보내기 싫어서 눈물이 난 적도 있었고, 예, 그래서 저 촬영할 때 굉장히 많이, 지민 씨랑 저랑 많이 울었거든요. 팔불출들이라서 서로 둘 다. 하여간 그 영상에서도 보니까 두 분이 이렇게 그 정말 포옹을 꼭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마지막 촬영하고. 네. 근데 감독님 말씀처럼, 그냥 정말 어딘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로 상아가 그렇게 보였으면 하는 마음은 저 역시도 동의했던 부분이고, 근데 뭔가 이렇게 항상 뭔가를 꾸미지 않으면 여배우가 비주얼을 내려놨다, 뭐 포기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포커스보다는 그야말로 정말 백상아. 예. 백상아가 하는 일이 세차장에서 일하고 마사지샵에서 일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는 인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비주얼적으로도 보여줄 필요는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치만 항상 날 서 있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항상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좀 강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찾는데 좀 중점을 두고 오래 걸렸었고, 그래서 다행히 좀 겨울 촬영이어갖고 피부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건조하게 뭔가 이제 로션도 많이 바르지 않고 하니까 거칠게. 주름들도 많이 생기고, 상아 자체가 쓰는 근육들도 좀 그 기존 캐릭터랑 다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연구를 했었어요. 그 진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 우리 주위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미스 백들을 위해서 얼마나 리얼하고 처절하게 준비를 하셨는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원픽입니다. 원픽과 함께 이희준 씨의 스틸이 쫙 나왔는데요. 감독님이 장섭 캐릭터는 이미 시나리오 쓸 때부터 딱 한 분만을 생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시는 이희준 씨 맞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비장하게 말씀을, 네. 이희준 배우야말로 아마 어떤 캐릭터를 맡던지 간에 그 캐릭터의 200%를 보여주는 그쵸. 배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 멜로드라마에서 순정남을 맡으면은 정말 이 남자랑 같이 지구 끝까지 도망가고 싶다. 이런 정도의 어떤 수뇌부를 보여주고, 수뇌부를 보여주는 면이 있고, 악역을 맡아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찾아가서 목을 한번 졸라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어떤 캐릭터를 맡은 그 캐릭터 200%를 보여주시는 배우죠.
예, 그래서 저희 영화에서도 그 어떤 상아를 정말 10년 넘게 옆에서 지켜주는 어떤 남자의 면모도 필요했고 어떤 이 사건을 집요하게 쫓아가는 날선 형사의 모습도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시나리오에서 들짐승 같은 눈빛이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썼었는데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가져갈 수 있는 배우는 아마 이희준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시나리오를 쓰고 접자마자 이게 딱 마지막 장을 쓰자마자 생각이 났던 얼굴이 이준 씨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같이 촬영을 해보니까 역시나 그 캐릭터들을 200%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있는 배우였구나. 촬영 현장에서도 저를 가장 많이 괴롭힌 배우가 이준 씨였거든요. 이렇게 항상 뒤돌아보면 이준 씨는 전화가 와 있고 이준 계속 떠 있고 꿈에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완벽한 저도- 디테일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시나리오나 모든 어떤 캐릭터적인 면을 위해서 저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저도 되게 피곤한 사람인데 더 피곤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희준 씨. 이 그 장섭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시나리오에 그런 뭐 이렇게 차에서 차가 뱉는다라든지 짐승 같은 눈빛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이희준 씨였기 때문이네요. 근데 지금 표현이 항상 그러시죠. 들짐승의 눈이다. 근데 또 감독님들이 이제 항상 처음부터 생각했다고 하는 말이 또 상투적이기도 한데 근데 아직까지 진짜인 것 같아요. 믿어지진 않는데 원팩인 거는 그러면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절대 거짓말을 할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있는 얘기 다 하실 분이에요. 네, 원픽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리하시네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희준 씨. 제가 진짜 많이 괴롭혔어요. 예를 들면 뭐 어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뭐가 비잖아요. 그래서 많이 괴롭히고 이거 채워야 된다고요. 막 괴롭히고 그래서 힘드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시나리오 쓰시고 연출하시고 그 나머지 부분 배우분들이 진짜 다 채우신 거네요. 예, 그래서 이준 씨가 제가 어쨌든 그 남자 캐릭터고 형사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거를 그 이준 씨가 아는 형사분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저한테 전해주시고 제가 그걸 시나리오에도 반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많이 아이디어를 내주시더니 지금 감독님이 되셨죠. 아이고. 병운의 하루라는 작품으로 전주영화제까지 초청을 받아 감독님 되셔서 네. 그 영화는 그 영화 제작 보고의 얘기를 네. 나눠보겠고요. 자, 다음 그러면 얘기로 넘어가죠. 세 번째 키워드.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최고의 파트너에 두 분이 나오네요. 나를 닮은 아이를 만났네요. 자, 한지민 씨 많은 작품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배우분들과 호흡을 맞추셨는데 최고의 파트너로 시아양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물론 파트너분들도 너무 다 좋았지만 예. 그 어린 친구가 갖고 있는 순수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저한테는 정말 진심처럼 다가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꾸미고 계산되지 않은 연기를 보여주니까 그게 받는 상대 배우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시아 양 자체가 또 4남매 중에 첫째예요. 그래서 4남매 중에 첫째요. 지금보다 훨씬 2살 어렸던 나이였었고, 근데 그때도 현장에서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우직하고 뭔가 좀 굉장히 성숙한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서 계단에 있는 지은이를 딱 낚아채서 안는 씬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격하게 안다 보니까 뒤로 우리 둘이 넘어진 넘어갔어? 거예요. 예.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아기를 안고 제가 넘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시아 괜찮으니까 정말 시아는 저를 더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안 다쳤어. 좀 이따 와서 또 계속 해주니까 어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뭔가 남달랐었어요. 시아 자체가. 마지스러움이 있는 네네. 그죠. 시아양. 네. 우리 그 지민이 뭐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니까 이모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 혼자 이모라고 그러고 시아는 언니라고. 언니라고 하고 한지민 씨와의 호흡은 어땠나요? 이제 지민 이모가 엄청 잘해주셔서 지민 이모도 엄청 힘든 촬영이었을 텐데 근데 쉬는 시간 때마다 정말 저한테 진짜 완전 친조카처럼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너무 편안하게 잘 촬영했던 것 같아요.
두 분 진짜 닮았네요. 그래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일부러 막 너무 잘해주지 않으려고 한 거였어요. 저는 그 워낙 아이를 역할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상하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덜 잘해준 건데, 이거,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게 그 추운 겨울에 얇은 옷 하나 입고 촬영하는 게, 그거를 불평불만 하나 없이 연기를 해내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스티커만 봐도 막 눈물이 나요. 지은이를 보면. 근데 이제 좀 아이 문제, 그런 아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분노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잊을만 하면 뉴스에서 항상 그런 그쵸. 일들을 접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지은이를 이제 시아 양이 해줬기 때문에, 잘 너무 영화가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고마웠었죠. 예. 네. 두 분의 환상, 호흡, 최고의 파트너 영화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키워드는 실화입니다. 네. 이제 감독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 영화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는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으신가요, 감독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제 나름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옆에서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도 외면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 그런 아이를 옆에서 지켜보더라도 저처럼 외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제가 뒤늦게 그 아이에게 내미는 사과의 손길이기도 하고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그 주변에 있는 그 아이를 지나치지 말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숨어있는 그 지은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헤럴드 팝의 이미지 기자인데요. 네. 그 이주원 감독님과 한지민 씨께 질문 드릴게요. 이주원 감독님은 그 시아 양이 굉장한 그 오디션을 뚫고 캐스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캐스팅을 하시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지민 씨는 그 사실 충무로의 그 여성 캐릭터 중심의 영화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여성 캐릭터 중심 영화에서 타이틀로를 맡으셨는데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자, 감독님.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6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어요. 그 캐스팅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 이야기와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김지은이라는 아이의 캐릭터 자체가 제가 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영화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수많은 아동학대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 사례들을 종합해서 만든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관객들이 보시기에도 이 영화와 그리고 이 아이의 어떤 아이가 처한 환경이 실제처럼 보이길 바랬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객 여러분들, 대중들에게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아이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6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만나보고, 사실 시아는 제가 600명을 다 만나보면서 눈에 탁 들어오지는 않던 아이였는데, 보통 요즘 아이들이 다 쌍꺼풀이 뚜렷하고도 굉장히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시아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분위기가 있고 어떤 눈빛에서 뭔가를 말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한번 봤을 때 지나쳤던 그 아이의 모습이 실제로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분위기와 눈빛과 그런 외모를 지니고 있는 시아를 처음 봤을 때 이 아이가 지은이라는 생각이 확신이 강하게 들었고 그리고 오디션 보는 당시에도 제가 어떤 디렉션을 던져주면은 그 디렉션을 알아듣고 바로 연기를 답을 하는 그런 어떤 면모까지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고민할 필요 없이 시아랑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지민 씨 어떠세요? 이번에 그 미스백을 통해서 타이틀로를 맡으셨는데. 네, 일단 정말 영화계에 뭔가 이제 여성 캐릭터들이 중점적으로 된 시나리오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작품을 고를 때는 뭔가 이제 분량에 상관없이 뭔가 새로운 캐릭터에 흥미를 느끼곤 했었는데, 미스백을 골랐을 당시에는 뭔가 타이틀롤이고, 뭔가 여성 중심의 영화, 이런 이제 부수적인 이제 조건들은 저한테 사실 보이진 않았었어요. 근데 워낙, 스태프분들이랑 감독님 또한
이 작품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중점적으로 이제 연기를 하는데 힘을 줬었고요. 막상 이렇게 조금 개봉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무게감과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뒤늦게. 근데 사실 저희가 촬영을 하고 개봉 시기에 조금 많이 늦춰진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여성 영화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회적 메시지 담은 조금 어두운 영화 소재 자체가 좀 이렇게 상영되기까지는 어려움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스백을 보시는 관객분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감독님이 원하셨던 것만큼 제가 바라는 한 가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외면받고 소외된 그런 어린아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작품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 거 바람 한 가지와 정말 여성 영화가 많지 않은 이제 한국 영화계에서 조금씩 그런 영역들이 넓혀지길 바라는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한지민 씨 진짜 매사에 열심히도 하지만 정말 배우로서의 사명감도 가지신 것 같아서 참 멋집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중앙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바바 이유경입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를 내세운 영화를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번 영화에서 어떤 연출을 통해서 그 여성의 주체성을 극대화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주체적인 여성 영화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 본능이 이끄는 대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성 영화를 만들겠다 아니면은 여성 주인공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당연히 제가 이 영화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보고 싶고 제가 원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캐릭터가 백상아 캐릭터고요. 그래서 그리고 영화를 만들 때도 제가 저번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한국 영화계에서 여성이 원탑이거나 그런 영화들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사실 그런 영화들이 나온다고 해도 굉장히 좀 이렇게 서사에 휘말리게 되거나 좀 약간 여성으로서 어떤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캐릭터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이 영화를 하면서는 그런 어떤 남성 캐릭터에 휩쓸리거나 이런 걸 좀 배제하고 이 상하라는 캐릭터 자체가 어떤 사건에 자기가 능동적으로 휘말리고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라면서 연출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미스백.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마지막 질문 혹시 계시면? 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기 중앙의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김시아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첫 데뷔하셨고 하셨는데 이제 뭐 소감 아까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뭐 롤모델 같은 그런 배우분이 또 계신지 연기를 계속 하실 거니까 네,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시아양 생애 첫 질문을 받아본 건데, 예. 어떠세요? 이게 첫 데뷔. 어떠셨나요? 일단 소감은 제가 이런 영화를 찍어서 이런 영화를 보시는 이제 관객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으시니까 이런 영화 정말 좋은 영화에 제가 출연했다는 게 정말 영광이죠. 아이고, 말도 참 예쁘게. 롤모델이 혹시 있으신가요? 롤모델은 지민이모요. 이모 쳐다보지 말고. 네. 네. 한지민 씨를 혹시 제외하고 네, 있는 분이 있나요? 혹시라도? 아니요, 없어요. 아, 정말 시아양 감독님 왜 선택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우리 저는 그럼 지민이모가 짱이에요. 앞을 보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민이모 짱! 우리 시아양의 원픽은 지민이모요. 지민이모. 아, 좋습니다. 지금 한지민 씨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남자 배우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끄럽죠?
아, 정말 두 분이 최고의 파트너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면서, 네, 혹시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네, 있습니다. 네, 중앙 좌측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선우 기자고요. 네. 저 이기준 배우한테 질문 있는데요. 네. 또 지난 영화들에서도 좀 여성 주체적인 캐릭터에 참여하셨던 적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또 그럴 때도 좀 키다리 아저씨 같은 면모를 많이 보이셨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좀 차별을 두려고 노력하셨는지랑 아까 감독님을 그렇게 괴롭히셨다고 좋은 의미로 많이 노력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의 이제 역할들과는 좀 차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희준 씨. 답변이 하나로 통일될 것 같은데, 감독님한테 많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왜 이 남자가 왜 이렇게까지 지키는지. 결국 끝내고 나니까 감독님이 원했던 남성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감독님의 이상형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그래서, 사회에서 또 필요한. 네, 그죠? 예. 네. 그래서 감독님한테 많이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서 네, 중점을 둔 건 항상 왜 이 인물이 지민이가 맡은 역할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데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은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인물이 되기 위해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끊임없이 연구를 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아마 장섭 캐릭터 아마 이번에 보시면 왜 그랬는지를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 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새 시간이 지금 훌쩍 지나갔는데요.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미스백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한재민 씨, 백상아라고 불리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백상아가 불리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미스백은 한재민 씨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은이 같은 아이의 백상아한테는 상아 같은 인물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물론 이런 소재를 다룬 작품들이 꽤 있긴 했었지만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잠깐이나마 이렇게 이제 지은이 같은 친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 네, 시아양. 미스백은 시아양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에게 미스백은 이웃인 것 같아요. 이웃. 네. 백상아, 지은 이런 사람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저희 영화를 통해서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희준 씨 지금 굉장히 흐뭇하게 시아가 너무 말을 잘해서. 감독님 말씀 아까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라도 사실 손을 못 내밀었을 것 같아요. 옆집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나서서 어떻게 일이 나중에 커지고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길까 걱정부터 돼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미스백은 그런 용기, 작은 용기를 말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작은 용기. 감독님.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스백은 어떤 사랑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누군가를 너무 열렬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세상과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번이라도 가족이나 타인을 열렬하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영화를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처음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네, 제가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들었던 가장 인상 깊고 지금도 마음에 남고 고마운 스텝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많은 영화들을 찍고 오랜 시간 영화를 하면서 영화에 슬럼프가 오고 좀 영화에 시들해지고 슬럼프가 오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미스백을 촬영하면서 다시 영화에 대한 열정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만큼 우리 영화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뜨거운 진심과 열정을 모아서 만든 영화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극장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도 스크린을 통해서 그 온기와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신 기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준 씨. 이게 끝인사 아니었어요? 끝인사. 네. 하여튼 상투적인 얘기를 하게 되네. 네, 추운 겨울날, 정말 추운 겨울날 찍었는데, 정말 시아가 고생 많았고, 저는 제 씬이 아닌데도 시아가 너무 춥게 그 얇은 옷을 힘들게 찍는 씬을 보고, 어떡하지 많이 걱정했었었는데, 하여튼 추운 겨울날 우리 모두, 뜨거운 열정으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물을 확인하러 극장에 오십시오. 네. 시아양. 미스백 정말 열심히 찍었고요. 저희 미스백 개봉하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지민 씨. 네, 많은 장르 영화들이 있지만 미스백은 우리네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일수록 많이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야 뭔가 조금의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개봉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너무 감개무량한데요. 여기 자리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보시는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따뜻한 마음 하나만 갖고 오셔서 미스백을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미스백을 옆에서 지켜주는 장섭 역할입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말 수뇌부부터 정말 악역까지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은 배우 이혜준 씨의 정면을 봐주시고요.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이번에 첫 영화인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까요? 김시아 양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무대 위에서도 정말 예쁘게 말을 잘해준 우리 시아 양의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겠어요? 정면 봐주시고요. 소나트를 오른쪽을 봐주시죠.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위쪽을 봐주시죠. 네, 눈이 정말 깊네요. 시아양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자, 이번에는 한지민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아, 미스백, 한지민 씨입니다. 네, 빨간색 한 발만 뒤에서 지민 씨 좋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검은색 반사판을 대도 미모를 지울 수 없는 우리 한지민 씨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죠. 네. 정면 아래쪽. 많은 분들은 이번에 연기 변신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민 씨는 그야말로 그냥 백상아가 됐습니다. 정면 위쪽. 자, 지민 씨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 시아 양 다시 모실게요. 나와 닮은 아이를 만났다. 두 분 정말 닮지 않았나요?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죠. 손을 꼭 잡았는데요.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느낌인데요. 정면 위쪽도 봐주시죠. 네. 웃는 모습 참 예쁘죠. 두 분 모두. 이희준 씨 모십니다. 네. 약간 가족영화, 가족이 함께 보면 더 좋을, 감성 드라마입니다.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죠. 가족, 이웃,
모두가 함께 보면 좋을 영화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마 일깨워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영화 미스백.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을 봐주시죠. 자, 미스백을 연출하신 이지원 감독님 모십니다. 자, 오늘 정말 솔직하고 거침없는 이야기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모았던 이지원 감독님입니다. 네, 막잡은 내 손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우리 지민 씨가 몸을 살짝 들어서,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희준 씨가 몸을 살짝 들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정면 위쪽을 봐주시죠. 네. 자, 저희가 팻말을 준비했습니다. 팻말 전해주시죠. 미스백 커밍 순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왼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 자,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미스백이 다른 뜻이지만 백이 두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있지만 등, 뒷. 그래서 뒤를 한번 돌아서 앞쪽으로, 뒤를 돌아서 앞쪽으로 백을 보여주시면서, 네, 앞쪽으로 편말을. 그렇죠? 좋습니다. 역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스백. 자, 좋습니다. 앞을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백 10월 11일 대개봉입니다. 미스백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미스백 제작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